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너무 자연스럽네요, 이제. 뭐 그냥 뭐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늘잖아요. 아니 이제 뭐 자타가 인정을 해주니까요. 예. 집에 거울은 있으신 거죠? 거울 많죠? 아 네. 예. 거울을 안 쳐다보는 건 아니죠? 매일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자, 싱하이밍 대사. 건방진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아주 센 내용 갖고 오셨네요. 아니 뭐 센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막 도발을 하니까 네네네. 제가 또 이제 한번 밟아줘야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네네. 예, 예, 예. 그 6월 8일이죠. 6월 8일에 이제 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만찬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종이를 꺼내더니 15분 동안 막 이제 읽어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문제가 되는 워딩은 이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뭐 그렇죠. 아주 세게. 이런 이제 문제성 발언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네. 조금 뭐 부적절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나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13일에 지금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전혀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시잉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죠. 예, 예,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시면은 좀 그래도 서열이 좀 높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 이제 주한 이제 중국 대사가 이제 싱하이밍 싱하이밍. 한국말로는 이제 형해명 대사인데 예, 예. 네. 중국은 이제 외교부장이 외무부 장관이에요. 예. 네. 국장급이에요, 국장급. 국장급? 일개 국장급인데 지금 아니 이재명 한국 대사를 국장급이 본다고요? 장관급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장급이에요, 국장급. 우리나라는 중국 대사 장관급이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주비 대사, 주의 대사, 그럼요, 막 이렇게 뭐 재선 삼성급 예, 국회의원이나 뭐 이제 장관급이 네. 가는데. 하여튼 중국이 우리나라를 약간 뭐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네. 대한민국 의전설 8위예요. 야당 당 대표니까. JC 활동해가지고 의전 이쪽 그리고 빠삭하잖아요. 뭐 당연히 뭐 1등이 대통령, 뭐, 국회의장, 그다음 대법원장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국무총리 하는데 뭐 해갖고. 의전설 8위에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일개 중국 그 외교부 국장 되는 그 주중 대사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이거 알고 갔겠어요?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한지를 이용한 건가요?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지금 대표 앞에서 지금 15분 동안 자기가 뭐라고 지금 대한민국 내정에 뭐 해라 뭐 이 간섭할 지금 뭐 군대로 지금 군번이 안 되잖아요. 지가 옳은 말도 군번이. 몇 개 있긴 있었어요. 근데 왜 좀 이래요?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좀 그래서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8일날 벌어진 일이고 예. 지금 이제 외교 관례상으로 좀 대사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그 주재국에서 대사를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걸 외교용어로 초치라고 그러죠. 초치. 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초치한 거죠. 이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서 이제 힐난하고 경고를 주니까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또 맞초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국민의힘 이제 사무총장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외교적 기피 인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해가지고 외교적 기피 인물로 이제 딱 찍어버리면은 예. 외교 특권이 박탈돼 버리고 출국해야 돼요. 이제 아주 그리고 강력한 조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죠. 뭐 일단은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게 실제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언론은 싱하이밍 대사가 개인적으로 이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이탈이다. 제 판단은 아닙니다. 제가 또 HSK 6급 아닙니까? 중고 좀 하잖아요.
중국 대사에 관심이 있고. 그럼 잠깐 중국말로 부탁드릴게요. 이따가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하이밍 대사는 그 외교부의 국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15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중국의 외교 정책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랑 외교라 그래요. 예. 전랑 외교가 뭐냐면 늑대 전사예요. 그래서 중국은 전랑이라는 영화까지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요, 봤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전랑 외교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거치게 압박하는 지금 외교 정책을 피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들어선 이후에 그전에는 전랑 외교를 안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은 막 상대방 거치게 압박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것은 제 판단에는 뭐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네. 본국의 외교부장이 지금 친강인데요. 친강 외교부장이 아마 네네. 지시를 한 것으로 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아닌데 그냥 주한 중국 대사가 본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죠. 뭐 써와서 계속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읽더라고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랑 외교 한국말도 정책, 잘하더라고. 예, 전랑 외교 정책의 일환이고 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왜 잘하냐면은 북한 대학교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한국말을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도 대사관에서 일했고, 그러니까 주 북한 중국 대사관에서도 일했고, 예예예.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 중국 대사관 오기 전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북한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외교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한국말이 아주 능숙한 것이죠.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예예예. 그리고 지금 지금 방금 보여준 이 행동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한말에 위안스카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 위안스카이가 누구냐면 이제 원세계라고 그러는데 예예. 그 우리나라 그때 이모군란이 발생했을 때 대원군은 납치해간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의 상주에 있으면서 일본과 외교 정책 이렇게 펼친 인물인데 그때가 위안스카이 나이가 26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6살짜리가 와서 그때 망해가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쥐고 폈던 인물인데 그 이후에 돌아가서 이제 대총통이 됐죠. 1인자가 됐죠. 근데 하여튼 그거에 지금 비유해서 싱하이밍이 지금 무례한 태도와 언행이 위안스카이가 구한말에 내정과 사망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연히 외교적 깊이 인물로 그냥 막 했다고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 아니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외교부 국장이라는 사람이 남의 나라 내정 가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관계 뭐 문제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그 자리에 같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만나서 한 행동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무례한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아까 외교적 기피 인물 페르소나 논그라타 지정과 관련해서 이거를 쉽게 못하는 게 2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주한 베이게 대사 아내가 우리나라에서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TV 보도돼 그랬죠. 예. 그래서 이때도 뭐 페르소나 논그라타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는 베이게 정부가 바로 귀국 조치 시켜버렸어요. 예.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벨기에가 바로 교체 시켰는데 지금 중국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거의 20%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수출의 거의 상당한 양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뭐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나요? 그렇죠. 근데 중국어를 제가 배우면서 얘기해보면은 예전에 우리 속국이었던 나라가 왜 이렇게 컸냐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싱하이밍 이게 머릿속에도 그런 의식이 있겠죠. 권위의식이.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을 못하는 거죠. 섣불리. 그러면 중국도 바로 맞대응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겠죠. 주중한국에서 바로 똑같이 보내버리겠죠. 그냥.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중 간의 외교가 좀 많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사실 단적으로 말하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의 이 관계를 놓칠 수가 없어요. 네, 안미 경중이란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저희가 힘이 있고 뭐 경제적 힘도 있고 국력도 세고 하면은 네. 뭐 둘 다 차버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뭐 미국과의 그 외교와 국방 이 연대가 없으면 뭐 네, 되겠습니까?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이제 뭐 친미 뭐 좀 그쪽으로 많이 하고 아니 뭐 치밀 아니면 이제 한미 동맹, 네, 네, 네. 동맹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참 이 사태는 분명히 중국 전략 외교로서 우리나라 시험해 보고자 하는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예, 예. 사실 마땅히 취할 방법은 없어요. 아, 우리가 힘이 아직은 중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이 사태를 보고서 느끼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가 빨리 진짜 세계 선진국이 돼야 되겠다. G2, G3로 빨리 성장해서 중국 이런 조치를 했을 때 과감히 중국 정부에 싱하이밍 대사 빨리 데려가세요. 딱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네. 힘을 가졌으면 바랍니다. 예, 예, 예. 좀 빨리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 대열에 좀 올라서기 위해서는 선진국은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얘들이 힘이 더 세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좀 인구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뭐 GDP 이런 것도 뭐 너무나 차이가 네, 많이 뭐 나는데 미국, 중국이 지원 지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더욱더 도약하는데 오히려 좀 이제 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이제 중국어로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내가 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해. 그래 재밌잖아요. 네네네. 네, 중국말 큐. 싱하이밍 헌콰이 후이고바. 못 알아들어 난. 빨리 귀국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